어제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일을 좀 하다가 핸드폰을 살펴봤더니 떡락한 비트코인. 순간 머릿속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식들을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지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나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도 4000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22,330달러대에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600달러 선을 내주면서 1,560달러. 지금 잠깐이나마 디커플링 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의 디커플링은 아니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과연 이번 주말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나마 살포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전히 미국에 의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실버게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버게이트는 최근에 미국 정부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데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사업 지속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게 됨으로써 여러 협력업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몇몇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 시그넘뱅크, 세바뱅크 등등이 있기는 한데 실버게이트와는 달리 암호화폐에 중점을 두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이어가지고 서클 같은 경우도 실버게이트와의 협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서클의 CEO는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암호화폐 앱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은 미국에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더러워서 다 못해먹겠다라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 중심에는 SEC와 게리 겐세이가 있습니다. 게리 겐세이는 최근 블룸버그 TV에 또 추가적으로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와 증권법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증권법이 제정된 것은 투자자들을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도 않는 어거지,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가 강하게 최근에 강조해 오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거래소들은 SEC 앞에 와서 등록을 하고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것이었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SEC 앞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SEC가 바라는 대로 거래소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등록 비용도 무려 20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INX가 있다라고 합니다. INX 같은 경우는 SEC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SEC가 요구하는 F1 양식을 제출했으나 2018년도에 시작된 절차가 무려 2년 반씩이나 걸렸고 법률 비용만 따져도 2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사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존의 대형 거래소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신생 거래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나 자금들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압박은 기존의 대형 거래소들에게도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다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짝 긴장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경우는 코인들 리스팅에 관련해가지고 SEC와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싸우고 싶지는 않겠죠.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건인 FTX 몰락 같은 경우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었죠. 오히려 샘 뱅크만과 만나서 노가리를 까는 등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FTX 같은 경우 지금 고객 자금 89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샜는지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FTX US 같은 경우는
재무 상황이 건전하다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쳤었으나 직접 이 지갑을 확인해본 결과 총 자산이 1억 9,100만 달러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채권 금액 및 고객 자금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샘 뱅크만이는 집에서 슈퍼볼 보고 게임하면서 놀고 있는데 게리 겐슬러는 엉뚱한 거래소들만 잡들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일당들은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바이낸스가 범죄자들에게 100억 달러 상당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SEC 그리고 검찰청, 상원 의원 등등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CEO인 짜오 짱펑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저 디지털 자산의 자산 매입을 두고 정말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냥 손을 떼야 되나? 라는 식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인수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기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놀라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바이낸스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의 인수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이저 디지털에 자금 묶인 사람들은 돈을 되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한편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온한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은 감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폭락이 나오기 전에 2월 달에 비트코인 상당 부분을 팔아치웠다라고 합니다.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576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 같은 기간 판매한 비트코인 양이 778개였었다라고 하고요.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650개를 현금화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은 좀 늘었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팔고 있는 채굴자들,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총 판 양이 지난주에만 3,835개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알리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급락을 예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판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차트를 제일 잘 본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비트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이상 보유한 주소 숫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1개 모으기 운동 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보유한 돌고래부터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6일 이후 4만 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하거나 재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어지는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1,300달러가 무너지면 2만 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유명 분석가인 무스타 씨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2018년도 약세장 끝부분과 비슷한데 더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 21,300달러까지 흐를 수 있겠지만은 버틴다라면은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여전히 달러와 미국 증시는 잘 움직여줘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힘을 쓰고 있지 못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증시가 죽을 썼다 그러면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다행히 S&P 500은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서 올라가기만 한다라면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반면에 이번 하락을 잘 예측했었던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럴 일 없다. 미국 증시 골로 간다. 반등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떨어질 거임 이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게임 오브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 있는 지표 베어 마켓 매크로 인덱스 스프레드를 근거로 삼으면서 미국 증시가 이 지표가 고점에 달했을 때마다 크게 떨궜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길한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증시, 비트코인의 운명, 판가름이 나게 될 텐데 두근두근합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보시면 S&P 500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개다리 춤추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주말 동안에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좀 롱을 칠 기회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최근 떨구긴 했었으나 상방향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 딱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크립토보스 분석가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그래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펜토시 분석가는 주말 동안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줬다가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닥터 프라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펜토시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21,70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유동성, 이 선물거래 유동성이 2800달러에 몰려있다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청산들을 시킨 다음에 반등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28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CME 갭 채우로 19,000달러대까지 또 한번 들르지 않겠느냐, 스마트 컨트랙터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죠.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과거에 수익 내셨던 분들은 꼭 수익 실현을 하셨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SG 분석가의 이더 분석인데, 이더리움 지금 1424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선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 SG 분석가. 결국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면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코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연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7% 넘게 상승. 그 이유는 바로 연파이낸스가 리퀴드 스테이킹 파생상품 진출을 발표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라고 매체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인링크 오라클이 코인베이스가 최근 발표한 레이어2 프로젝트 베이스에 가격 피드 데이터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부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시청료다,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꼭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부디 평안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